2025년 1월 22일 내셔빌 테네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소는 안디옥 고등학교의 카페테리아였죠. 한 명의 무고한 학생의 목숨, 그리고 다른 한 명에게 총상을 입힌 후 총기 난사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지만 이 총기 난사범의 의도와 그의 행적들은 다른 총기 난사범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괴롭힘도 혹은 따돌림도 아닌 인터넷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짓을 벌였거든요. 누군가는 17살의 솔로몬 핸더슨을 가장 확실했던 총기 난사범이라고 부릅니다. 288쪽짜리의 문서를 온라인에 남기고 트위터에 정말 끔찍한 글들을 많이 작성하여 심지어 경찰과 FBI가 그를 조회한 적이 있었죠. 이를 제외하고도 솔로몬이 이런 행각을 벌일 거라는 걸 주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그가 끔찍히 사랑하던 인터넷에서도요. 많은 범죄자가 그렇듯 가정에서 솔로몬은 안정감 혹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지낸 것 같아요. 물론 상황마다 다른 걸 항상 범죄자의 부모의 탓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트위터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이나 정서적 가난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싸우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의 가족과 자신이 흑인인 것을 슬퍼하고 자신의 가족이 Black Israelite, 흑인 유대인 중에 하나라면서 늘 광신도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 프로퍼블리카 와이트 합동 취재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의 학대 주장이 나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머리에 총을 겨눴어요 라는 식의 서술이 있었어요. 부모 반론은 확보되었지 않았지만 이것들 모두 주장 단계임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핸더슨의 일기에 적힌 글들, 트위터에 남긴 글들은 허구로 밝혀진 게 여러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일기에 적은 글들만으로도 그 어머니와 특히나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확실했어요. 궁극적으로 그는 노골적인 흑인 가정에 대한 혐오를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의 애정결핍과 정서적 결핍이 그가 인터넷을 그렇게 집착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이렇게 혐오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직접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Hate is the only real feeling. 그뿐만이 진실된 감정이다. 그리고 제 자신, 가족의 정체성을 혐오하면서 그의 집착은 더 심해집니다. 학교에서 솔로몬은 그냥 괴짜 취급 정도 받는 아이였어요. 여러 가지가 적힌 그의 일기에는 나 자신은 괴롭힘의 피해자가 아니고 이 범행은 괴롭힘 때문이 아니다 라고 직접 썼거든요. 하지만 안디옥 학교를 다니던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흑인들 히스패닉이었다는 걸 보아 교우 관계가 원만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고 따돌림을 당했다는 말은 없지만 오히려 똑똑하고 조용하다는 부정보다는 긍정의 말들이 꽤 나왔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그가 조용하고 스윗했다는 증언도 있었죠.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학교에서 박스카를 들고 난동을 부려 소년원에 갈 뻔도 했고요. 총기를 가지고 오려다 몇 번 걸렸다는 루머도 있었어요. 인터넷에서야 그는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순 없지만 그의 인터넷엔 정말 많은 양의 정보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총기 난사를 할 때에도 트위터 친구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 시도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의 킥 계정이 바로 폭파되었지만요. 그는 트위터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했습니다. 정말 보시다시피 수많은 글들을 올렸지만 중요한 것만 좀 추려보자면요. 그는 자신들이 동경하는 총기 난사범들을 정말 자주 찬양하고 인용했습니다. 여자에게 인기가 없다고 총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해 사고를 친 엘리엇 로저, 미국에선 다른 슈터와 인셀들의 아이콘이죠. 그를 정말 찬양하고 사랑하는 그런 글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슈터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따라하는 사진들을 올립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총기 난사에 더 심취하게 한 건 그의 또래 슈터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를 트위터에서 팔로우하던 나탈리 스만타 럽너였죠. 그녀는 고작 15살의 나이에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총 9명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을 팔로우했을 때 그가 얼마나 신났는지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녀의 범행이 있고 나서 그도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글만 읽는 건 또 아니에요. 사춘기 시절 소년소녀가 그들의 우상과 히어로들을 따라해보는 것처럼 솔로몬도 우스운 글과 사진들을 많이 올렸어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슈터들을 따라하는 사진들, 이쪽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노래 카멜라 댄스에 맞춰서 춤을 추는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긴 많은 기록들 중에 가장 임팩트 있고 그의 명성, 아니 악명을 높인 것 그의 일기 때문이었어요. 비슷한 식으로 일기를 남긴 엘리엇 러저에게 영향을 받은 건지 그는 그의 일상을 정말 자세하게 남기기로 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쓰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분위기는 정말 어두워집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쏠지, 범행을 계획하면서 폭탄물을 사용할지, 몇 명을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백인들을 살리고 피플 오브 컬러를 타겟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도 하고요. 웃긴 건 그가 이런 것들을 다 트위터에서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당연히 FBI에 신고했지만 FBI는 그냥 무시해버리죠. 결국 이 사건으로 한동안 미국은 떠들썩해집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이 사건 전에 정말 많은 양의 정보를 남겨서 정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누군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